오늘은 7번째 실습 시간으로 장고에서 제공하는 템플릿과 CSS 꾸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모델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템플릿에 전달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장고 템플릿을 우리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HTML 형식의 장고 템플릿을 CSS를 이용해서 좀 미려하게 꾸며보고 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고 템플릿을 동적 데이터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HTML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모델 데이터를 이제 HTML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즉, 그 모델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HTML 템플릿에 전달을 해서 그 템플릿에 전달된 데이터를 이제 뷰에 표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즉 블로그 글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에서는 블로그 글을 템플릿인 HTML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뷰에서 모델을 읽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것처럼 models.py라는 소스 코드에 그 포스트라는 클래스로 모델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views.py 파일에서 우리가 모델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난 시간 코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모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추가적인 그 임포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합니다. from models에 import post 객체가 임포트 되겠죠. 여기서 models의 마침표의 의미는 현재 디렉토리에 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파일이 viewstar.py가 되겠는데요. viewstar.py와 같은 위치에 있는 models.py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post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의미는 현재 디렉토리 또는 애플리케이션,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그 views.py라는 파일과 models.py라는 파일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델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서 우리가 그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쿼리셋을 다뤄야 됩니다. 이 쿼리셋에 대해서는 전전 실습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장고 모델과 DB 관리라는 그런 실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장고 ORM과 쿼리셋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들을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글 목록을 일단 우리가 그 게시일 기준, published 데이트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정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타임존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고 util에 있는 타임존 객체를 우리 임포트를 시켜줘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util에 있는 타임존이 임포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있는 포스트가 임포트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utils에 있는 타임존은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유틸리티 안에 들어있는 객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models 안에 포스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정한 그런 모델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에서 포스트 리스트가 이제 기본 페이지로 적용이 될 텐데요. 그 기본 페이지가 적용되는 것이 이제 그 리퀘스트를 매개 변수로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 전달된 매개 변수 함수 안에서 포스트 리스트 뷰 함수 안에서
그 실제 모델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이 포스트라는 이런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변수에 저장하는데 실제 포스트 객체의 오브젝트에 필터를 걸어서 펄블리시 데이트로 우리가 저기 order by publish date라고 이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서 이렇게 이제 타임존에 있는 값들과 함께 이게 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렬된 쿼리셋에 의해서 정렬된 객체의 값들이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렌더라는 함수, 즉 여기서는 그 HTML을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HTML을 렌더링 하는데 그 리퀘스트에 관련된 그런 매개 변수를 그대로 렌더 함수에서 전달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될 뷰에서 사용된 템플릿을 전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인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요즘 페이지를 보면은 이 뒤에 인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포스트라는 인자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포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포스트의 그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고 콜론을 쓰고 포스트라는 그런 매개 인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포스트 앞에 있는 그 작은 따옴표로 들어있는 이 포스트는 HTML 코드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HTML 코드 안에 포스트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쪽 변수로 현재 있는 포스트, 즉 여기서 저장된 객체를 요 HTML로 전달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HTML은 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컴파일 되는 요소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실제 렌더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것들이 HTML을 재구성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죠. 요거는 뭐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쿼리셋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려면 여기 요 URL을 읽으셔서 뭐 해당 그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말 프로젝트라든지 추가적인 쿼리셋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요 URL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쿼리셋에 해당되는 내용이 뷰를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것이 크게 진전은 없겠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띄워놓은 창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로 들어가서 일단 먼저 우리가 실습하는 디렉토리로 가고요. 여기서 그 버추얼 환경을 실행을 합니다. 네, 버추얼 환경이 보시는 것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가지고 실습을 계속 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들이 보이고요. 우리가 그 모델을 수정했다면 마이그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델이 수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썬 버전을 확인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3.7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3.8 버전을 쓰고 있겠죠.
현재 디렉토리에 manage.py에 런 서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서버가 구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TP 로컬호스트의 8000번 포트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실습에 했던 그런 예제들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오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드민 페이지에서 미리 입력해 놓은 글을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 작성자가 저고요. 타이틀을 자 글이 너무 없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일단 포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날짜 퍼블리시된 날짜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포스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의 이제 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기 위해서 아톰을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아톰을 띄우고 최근에 사용된 프로젝트에 이렇게 저장이 됐을 테니까 이렇게 열고요. 기존 거는 다 닫겠습니다. 기존 건 다 닫고 편집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에 칸을 틔우고요. 블로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값들이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안에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의 클래스가 포스트 클래스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멤버로 어서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텍스트 크리에이트 데이트, 퍼블리시 데이트 이렇게 이제 속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퍼블리시 데이트 가지고 오더링을 한 정렬을 한 그러한 필터를 거쳤고 보시는 것처럼 뷰에는 아직 모델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디폴트 페이지는 블로그의 포스트 언더바 list.html 즉 다시 말해서 템플레이트 안에 있는 블로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포스트 요 html 파일이 그 실제 이제 보여지는 디폴트 URL로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팅이 되고 있고 오늘 지금 할 일은 뷰에다가 요 모델스라는 그런 객체 그 소스 코드 안에 있는 포스트를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스 안에 포스트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 그다음에 코드를 제가 타이핑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은 코드를 유의를 하셔야죠. 띄어쓰기 코드. 띄어쓰기가 잘 안되니까 코드를 하고요. 여기 펄블리시드의 작은 따옴표가 적용이 잘 안돼 있네요. 이렇게 에디터가 색깔로 표시를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적용이 됐고요.
적용됐습니다. 요게 이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 그러면은 컨트롤 X, 컨트롤 C 해서 이제 서버를 멈춰보고 다시 서버를 구동시키면은 에러가 없이 서버가 구동이 되면은 이 소스 코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문제가 없이 구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여기까지 했을 때는 실제 요 포스트의 변수에 들어있는 그런 그 객체들이 요 포스트 변수로 전달이 돼서 HTML로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HTML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포스트라는 변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죠. 우리는 이 HTML 파일에서 그 전달된 파일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장고 템플릿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게시글들을 이제 동적으로 로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고 템플릿에서는 이제 템플릿 태그를 지원을 하는데 그 템플릿 태그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고에 이제 내장된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HTML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싱을 하고 그것들을 눈에 그 가시적인 그 가시화를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브라우저는 우리가 지금 그 장고의 기본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 코드를 해석하는 그런 모듈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HTML 코드는 우리가 정적인 코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는 동적으로 로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러한 포스트들, 게시글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동적으로 로딩을 해서 이 정적인 HTML에 전달을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템플릿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 함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이 HTML 파싱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템플릿 태그에 의해서 동적 코드를 가지고 HTML을 생성시켜주는 과정은 서버 사이드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하지 않고 서버 사이드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들을 HTML 코드화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그 어떤 컴퓨터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면서 코딩하는 그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어 강의를 할 때는 그 컴퓨터 입장이 되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동작 메커니즘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HTML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되고 브라우저는 파이썬을 해석을 하지 못한다 라는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이러한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파이썬 코드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파이썬 코드를 이해를 해서 HTML로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템플릿 태그가 되고 이 템플릿 태그는
파이썬 코드로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일부 파이썬 코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 이 템플릿 태그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썬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은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아니고 서버 사이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 있는 템플릿 태그는 파이썬 코드를 이해해서 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로딩하고 그렇게 로딩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HTML 파일로 만들어줘서 이것을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전송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렌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렌더 함수에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HTML 파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포스트에 포스트 객체들이 매개 변수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포스트에 저장된 객체가 HTML 파일로 읽히고 이 HTML 파일로 읽힌 것은 이 리퀘스트 루틴 안에서 다시 HTML로 요 포스트 객체들이 재구성되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요 렌더 함수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렌더 함수는 서버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싱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달된 HTML은 각각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눈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잠고 템플릿 안에서 그 실제 변수로 인식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괄로 두 개로 쌓여 있으면은 이것들이 변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즈라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변수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변수가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변수명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객체가 요 변수로 들어가는데 요 변수 이름이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HTML 실습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바디에서 이렇게 이제 포스트에 대한 그런 변수를 전달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포스트 글이 지금 아까 5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쿼리셋에 의해서 포스트 처음 글, 샘플 타이틀, 자화상 오늘 쓴 거 이렇게 3개밖에 안 보이네요. 왜 3개만 보이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드민에 가서 볼 수가 있겠죠. 어드민에 가서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화상 보였고요. 타이틀 처음 글 보였는데 여기 안 보였죠. 여기에 이제 퍼블리시 데이트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고 아마 요것도 없겠죠. 예, 없습니다. 요것들을 다시 저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은 뭐 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 글도 create date, publish date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저장이 됐으니까 다 보이겠죠. 이렇게 이제 다시 디폴트 페이지로 가면 5개의 포스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지금 HTML 소스 보기로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HTML5에 대한 코드들, 헤더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괄호 두 개를 쓰고 포스트로 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HTML 코드로 변경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한 거는 이제 누가 해줬냐 하면은 장고 태그 기능들이 이렇게 이제 HTML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뷰에 있는 렌더 함수에서 변경을 해서 리퀘스트를 통해서 HTML이 전달이 되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전달된 것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인데 이 코드가 변경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냐면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시글에 대한 그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되뇌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뭐 동영상을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포스트에 대한 그 값들이, 포스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들이 실제 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동적으로 생성된 그 값들이 정적인 HTML 템플릿으로 전달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의 소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HTML 코드들이 그렇게 달라진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코드들은 그 브라우저 소스에서 뭐 HTML 헤더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데, 이것들은 순수하게 아무것도 쓰지 않고 HTML 코드에 요 코드만 썼을 때 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헤더를 이렇게 살려 놓는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실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소스 코드에서는 뭐 헤더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바디와 헤더 뭐 HTML 코드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템플릿 안에서 우리가 그 각각의 포스트를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포루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형식을 사용해서 루프를 돌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템플릿 태그라는 녀석이 실제 장고에서 요 코드를 해석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그 장고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장고는 파이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태그는 이 파이썬 코드를 해석을 해서 HTML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 HTML이 요 코드로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면은 클라이언트에 있는 브라우저는 요 코드의 의미를 해석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렌더라는 함수 안에서 그 템플릿 태거라는 녀석이 요 코드를 해석해서 HTML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썬 형식의 루프 코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이제 그 강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요, 그 실제 이제 포스트로 전달된 객체를 루프를 돌려서 포스트 각각에 넣고 포스트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프를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즉 복수로 붙어 있는 요 변수에는 그 뷰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포스트 요 객체가 요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변수에 있는 것들을 루프를 돌면서 포스트라는 단일 변수로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5개 처음 글, 샘플 타이틀, 자화상, 뭐 타이틀 2, 타이틀 3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제가 타이틀 2, 타이틀 3 다 하고 그다음에 자화상을 오늘 썼는데, 오늘 아까 이제 그 퍼블리시드
데이트를 오늘 제일 늦게 이제 갱신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정렬이 된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는 지금 소스 코드인데 요 안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 글, 샘플 타이틀, 자화상, 샘플 타이틀 02, 샘플 타이틀 03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태그에서는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제 그 HTML하고 템플릿 태그를 우리가 합쳐서 어떤 게시글들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 오타가 있네요. 서비스 프로그래밍은 그 실제 그냥 그 타이틀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for 루프 안에 그 div 태그로 p 태그로 다시 감싸고, 헤더로 post title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ublished date 이렇게 포스트의 객체들을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포스트의 타이틀, 그 다음에 포스트의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내용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 서비스 프로그램이 여기 첫 라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 published date, 즉 publish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post.publish date, post.publish 우리가 지난 실습했던 2020년 4월 21일 4시 1분 이렇게 이제 그 실제 게시된 날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처음 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처음 글입니다. 이런 텍스트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도 같이 쓸 수 있다. 라는 것들도 이제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역할은 포스트 글의 텍스트에서 이제 띄어쓰기, 그러니까 다음 글 행 바뀌는 이제 문단이 있으면은 캐리 리턴 라인 필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해당 문단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디에다가 여전히 해당 코드들을 넣기요. 해당 코드를 넣고 다시 로딩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타를 여러분들한테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것처럼 웹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루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루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프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이렇게 루프가 돼서 이렇게 전체가 나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객체가 전달이 됐고, 실제 전체 객체에 의해서 우리는 그 published date, 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포스트로 전달이 되는데, 그것들은 포스트에서 published date,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델스에 있는 published date,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객체의 속성이죠. 속성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HTML 코드에서 어떻게 파이썬 형식의 객체를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브라우저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너무 당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장고를 해석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장고 태그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HTML로 만들어준 다음에 HTML 코드가 실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전달된 코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들은 하나도 없고요. 다 그 HTML 코드들만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실제 뷰에서 렌더 함수 안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미려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조금 딱딱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려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CSS를 사용을 합니다. 지난 HTML 코드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CSS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실제 이제 그 HTML5에서 사용되는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CSS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 뭐 미려한 그런 그 페이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SS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예쁘게 그 웹페이지를 꾸며보는 게 본 실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S라는 게 이제 그 무엇이냐라고 이제 살펴보면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게 이제 CSS인데요. 그 CSS는 HTML과 같이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 언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혹시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뭐 제가 안드로이드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강의를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지난 학기 때 들었던 학생도 있죠. 그것들을 보면은 이런 CSS 유사한 형식으로 GUI 레이아웃을 꾸미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Qt는 오픈소스 플랫폼인데 지금은 일부 오픈되어 있고 일부는 클로즈 되어 있기도 합니다. Qt를 이용해서 이제 그 리눅스라든지 윈도우즈라든지 맥OS라든지 이런 멀티 플랫폼에서 GUI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그 플랫폼이나 이제 개발 툴킷인데요. GUI 개발 툴킷인데 여기서도 CSS와 유사한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냐 GUI를 꾸미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택자와 그다음에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 안에는 여러 속성 값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속성과 속성 값을 이제 중괄호로 엮고 속성과 속성 사이는 콜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요 세트 뒤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진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CSS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CSS 디자인 세트는 뭐 사실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접근하기에는 뭐 일부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공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디자인 쪽에서 요 관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조금 더 의존적인 그러한 그 뭐 디자인 지원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스트랩이라는 그러한 그 HTML과 CSS를 한 번에 묶어놓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지원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부스트랩을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HTML과 트위터 개발자들이
요것들 트위트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치는 이제 HTML 코드에 해당 그 CSS 파일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글로벌한 사이트에 CSS를 링크를 걸거나 아니면 이 파일을 내 로컬 사이트에 직접 내재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 내에 헤더에 요 파일을 링크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에 넣는 게 아니고 헤드에 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타일 시트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것들의 CSS 파일이 링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이러한 사이트에 요 CSS 파일이 없으면은 뭐 그 저기 뭐냐 404 에러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헤더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다음에 실제 요 내용도 풀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바디에다가 놓겠습니다. 바디에다가 놓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CSS가 적용됐습니다. 아까보다는 뭔가 디자인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나아 보이고 뭐 이렇게 이제 컬러가 적용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이제 요 CSS 파일들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for 루프 안에서 이제 publish date를 기준으로 타이틀, 그다음에 텍스트가 게시된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에 있는 다른 뭐 그 오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적어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기는 필요 없을 테니까요. 지우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작성자가 이렇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소스 코드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형식의 보시면 HTML 파일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CSS 파일을 로컬로 이제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로컬에 저장을 하는데 이 CSS 파일은 정적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파일은 우리가 HTML 했을 때 잠깐 살펴보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정적 파일이 이미지 파일 뭐 BMP 파일이나 JPEG 파일, PNG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아니면은 MP3 파일이나 아니면 뭐 MP4 파일, 비디오 파일들 뭐 이런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뭐 다이렉트를 로딩할 때 이런 정적 파일들을 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 CSS도 정적 파일로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을 로딩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그 폴더를 추가를 하는데요. 그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아래에 그 템플레이트라고 이제 폴더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관리해서 CSS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블로그.css 이렇게 그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블로그 파일에 블로그.css 파일에 이렇게 그
H1 헤드라인 1에 해당되는 그런 그 CSS 값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것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에 뉴 폴더, 물론 이제 여기서 아톰을 통해서 저는 폴더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윈도우 탐색기라든지 아니면 뭐 mkdir이라든지 이런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도 어떤 것들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CSS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 아래에 파일을 만들어서 블로그.css 코드를 만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커스텀으로 만든 블로그.css 파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제 그 여전히 그 우리가 이제 템플릿인 HTML 파일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HTML 파일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ML에 적용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정적 파일을 로딩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로드 스태틱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정적 파일이 로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로딩할 파일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서버를 새로 시작을 해야지 이제 정적 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폴더 구조도 바뀌고 뭐 이런 그 실제 정적 파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그 시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로딩할 파일들을 이제 넣게 되면요.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404 에러가 떴습니다. 404 에러가 떴는데 변하지도 않았죠. 변하지도 않고 404 에러 떴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404 에러는 파일 not found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http 404 에러 이렇게 한번 쳐보시죠. 뭐 http 그리고 404 에러 이렇게 보시면은 서버가 요청한 바를 찾을 수 없다. 뭐 그 404 not found 뭐 이렇게 뜹니다. 페이지 not found 이렇게 뜨는데 요거를 이제 뭐 파일이 이게 됐든 페이지가 됐든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이제 404 에러가 떴습니다. 404를 통해서 우리가 그 CSS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뭐 서버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에러가 뜨지 않고 이렇게 CSS 우리가 글자 색깔을 바꾸었죠. CSS에서 이렇게 이제 H1의 글자 색깔을 이렇게 이제 요 색깔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심플하니까 금방금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새로 스태틱 폴더가 추가되고 파일이 추가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서버를 새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디에서 그 실제 저기 뭐냐 패딩 레프트의 간격을 좀 띄우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디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디에서 바디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다 적용이 되는데 한 칸을 띄우겠다라는 15픽셀을 띄우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앞에 이제 하나도 안 띄워져 있죠. 하나도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 띄워져 있지 않은 게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한 칸씩 띄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폰트. 폰트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폰트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H1의 폰트 패밀리가 이렇게 이제 이름 우리가 로딩한 이렇게 이제 CSS 폰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여기 구글 안에 있는 이 폰트를 이제 로딩을 할 거고요. 적용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폰트가 이렇게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폰트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첫 제목의 클래스를 지금 첫 제목의 클래스를 우리가 등록을 시켜 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CSS에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v 클래스에 요 클래스를 다 적용해라 라고 하면은 요 이제 div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기까지는 요 클래스가 적용이 되겠죠. 요 클래스는 어디 정의를 하냐면 CSS에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CSS 꾸미기를 이렇게 이제 일단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헤더라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 FF9400 요것의 의미는 뭐 RGB 이렇게 이제 1바이트씩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 문자는 4비트가 되죠. 그래서 두 개 하면은 8비트. 그래서 두 개 하면 1바이트가 됩니다.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3바이트는 RGB 각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R은 FF, 즉 가장 밝은 거, G는 중간 거, B는 파란색은 이제 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탑 마진이 제로이고 그다음에 패딩이 20픽셀, 20픽셀, 20픽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것들도 쭉 있는데 적용이 되겠죠.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한번 새로 다시 시작을 해서 네, 왜 적용이 안 됐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저장을 하고 페이지를 리로딩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제 적용이 되고 뭔가 달라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 뭐 블로그 내용들을 포르프에서 이제 각각 가져와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보시면은 각각 컨텐츠에 대한 클래스 그다음에 여기 div의 publish date도 date라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 각각의 클래스 CSS에 정의된 클래스가 적용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바디에 넣고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처음 헤드라인에 대한 클래스가 페이지 헤더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우리가 이제 로라는 클래스, 뭐 컬 미드 이런 클래스, 그 다음에
그 실제 포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트는 이 포스트라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클래스가 적용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뭐 조금 더 우리가 CSS를 살펴보는 시간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한 과정을 그 실제 저기 뭐냐 여러분들 로컬 깃에다가 전체 이제 그 애들하고 코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GitHub 시스템으로 다 올라가게 되죠. GitHub로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GitHub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애니웨어로 다시 접속을 하고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던 콘솔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풀을 하면은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마이그레이트가 안 돼,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는데 해야 된다면 마이그레이트를 하고 서버를 재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과정이 여러분들은 그 실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일 실습이 되어 있고요. 실습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적용한 요 과정이죠. 요것이 적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애니웨어에 그 URL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여기다 이미지 파일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필요하면은 제가 이제 클래스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하고 비디오 파일을 올려 놓을 테니까 이것들을 스태틱 형식으로 로딩을 해서 HTML에 추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집 형식으로 압축해서 제출을 합니다. 전체를 압축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계정의 URL도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소스 코드하고 페이지를 전체를 압축해서 제출하시고 URL을 제출하시는 요 과정으로 실습 7에 대한 과제 제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